글로벌 IT거인 출신이 털어놓은 완벽한 팀의 조건 이것만 지키면 성공한다. 혹시 팀장 하시는 분들 매일 고민 많으시죠? 팀원들 관리하느라 스트레스 받고 성과는 안 나오고. 그런데 만약 실리콘밸리 최고 기업에서 7년간 일한 리더가 팀장 일은 사실 어렵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정말 주목할 만해요. 메타에서 7년간 프로덕트 디자인 리더를 담당했던 전문가가 한국에 돌아와 공개한 팀 관리 방법론인데 기존 경영학 이론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거든요. 특히 좋은 팀은 반드시 3명, 그 이상은 절대 안 된다는 메타의 철칙부터 노르웨이에서 배운 혁신적인 리더십 철학까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일부 메타가 신입 팀장에게 가르치는 3대 철칙. 이 전문가가 메타에 처음 입사했을 때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노르웨이에서 여유롭게 지내다가 갑자기 실리콘밸리 최고 기업에 들어간 거잖아요. 당연히 적응이 쉽지 않았죠. 그런데 메타의 팀장 교육 시스템을 경험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신입 팀장들에게 알려주는 3가지 철칙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철칙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좋은 팀의 사이즈는 무조건 3명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은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았어요. 왜 하필 3명일까요? 이유를 들어보니 조직 행동학적으로 타당했어요. 3명이면 커뮤니케이션 라인이 최소화되고 개인의 책임과 역할이 명확해진다는 거죠. 4명부터는 소그룹 형성이 시작되고 5명 이상에서는 필연적으로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한다는 분석이었어요. 두 번째 원칙은 인재 배치 전략이었어요. 신입 팀장에게는 반드시 고성과자만 배정한다는 거죠. 퍼포먼스 매니지먼트는 숙련된 리더에게도 까다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미 검증된 인재들로 팀을 구성한다는 전략이었어요. 신입 팀장이 저성과자까지 관리하려고 하면 결국 팀 전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는 신입 팀장에게는 무조건 잘하는 사람들만 배정해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 철칙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첫 달은 오직 새로운 분야 공부에만 집중하고 성과 관리는 나중에 시작하라는 거였어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팀장이 되자마자 바로 성과를 내라고 압박하잖아요. 그런데 메타는 완전 반대였어요. 첫 달 동안은 이전 팀장과 새 팀장이 동시에 팀을 관리하면서 트랜지션 기간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핵심은 따로 있었어요. 메타의 시니어 리더가 제시한 관리 철학이 더 혁신적이었거든요. 리더십의 본질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최고 성과 팀 구축이죠. 24시간 팀 빌딩에만 전념하고 나머지는 모두 위임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실무는 완전히 팀원들에게 맡기고 팀장은 오직 사람에게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전략 수립도 비전 설정도 모두 실무자들이 하는 거죠. 팀장의 역할은 단 하나예요. 나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그 사람이 반드시 성공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팀장이 모든 걸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메타는 정반대였어요. 팀장은 답을 모르는 사람이고 답을 아는 사람들을 모아서 성공시키는 역할이라는 거죠. 이부 노르웨이에서 배운 혁신적 리더십 철학. 그런데 이 전문가의 리더십 철학을 진짜로 바꾼 건 메타가 아니라 노르웨이 경험이었어요. 메타 입사 전에 노르웨이에서 몇 년간 살았거든요. 첫 번째 충격이 바로 근무 시간이었어요. 오후 3시에 퇴근하는 직장인들을 보고 집에 가면 뭐 해요? 라고 물었더니 취미생활 한다는 답이 돌아왔대요. 그때까지 취미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자신을 깨달았다고 해요.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일이 곧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노르웨이 사람들은 일은 그냥 돈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진짜 인생은 퇴근 후에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흥미로운 일화가 있어요. 노르웨이에서 만난 유명한 바리스타와 나눈 대화인데요. 돈을 더 벌면 뭘 하겠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래도 똑같이 커피 만들 거예요. 지금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왜 성장을 해야 하나요? 라고 반문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성장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노르웨이에서는 성장이 옵션이라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해도 되는. 여기서 발견한 게 바로 북유럽식 레스 이즈 모 경영 철학이에요. 생산성 연구에서도 입증된 바 있지만 지속 가능한 업무 강도가 장기적으로는 더 높은 창의성과 성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실제로 노르웨이에서 지낼 때가 가장 건강하고 행복했다고 해요. 그전에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젊을 때는 더 많이 달리고 싶은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실리콘밸리에 도전하기로 했대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서 탑3 기업에 들어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의 조직 문화 비교 분석도 흥미로웠어요. 각 회사마다 인재 운용 전략이 확연히 달랐거든요. 넷플릭스는 전형적인 고강도 성과주의 문화였어요. 키퍼 테스트로 유명한 곳이죠. 2배의 업무량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고효율 조직 운영 방식이었어요. 인터뷰 때부터 상당히 압박적인 분위기였다고 해요. 각오하고 와라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반면 메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대학 캠퍼스 같은 친근한 분위기였거든요. 인터뷰 중에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인터뷰어가 네일 컬러가 예쁘다며 스몰 토크로 분위기를 편하게 만들어줬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를 인터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같이 일할 동료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협업할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한마디로 완전히 관점이 바뀌었다고 해요.
평가받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훨씬 편해졌다는 거죠. 결국 6시간 인터뷰를 마치고 공항 게이트에서 합격 연락을 받았대요. 만장일치였다고 하네요. 3부 한국 조직 문화를 위한 혁신적 재현. 메타에서 7년간 일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깨달은 건 진정성 있는 리더십이었어요. 팀원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단순히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라는 인식이었죠. 실제로 그 자신도 팀장의 한마디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1년 정도 지났을 때 팀장이 너 굉장히 리더의 기질이 보이고 리더로 길을 마련해줄게라고 말했는데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말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체험한 거죠. 그래서 팀장이 되고 나서는 팀원들에게도 그런 영향을 주고 싶었다고 해요. 특히 질문 문화 만들기에 집중했어요. 진짜 핵심은 리더가 먼저 약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나 이거 답 모르겠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먼저 질문하고 자신의 문제점이나 고민을 털어놓는 거죠. 리더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먼저 보여주면 팀원들도 편하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서 가장 아쉬웠던 게 바로 질문 중심 조직 문화의 부재였어요. 회의 문화나 학습 환경에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다는 거죠. 심리적 안정감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지만 질문을 주저하는 주된 이유는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분석했어요. 실수하면 안 된다는 압박감이 너무 크다는 거죠. 이걸 해결하려면 리더들이 모든 답을 알고 있지 않다는 걸 일찍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리더가 먼저 나약함이나 문제, 고민을 이야기할 때 조직 분위기가 진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간 메타 생활을 마치고 안식년을 선택했어요. 첫 번째 안식년이 다음 10년을 완전히 바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멈추는 것도 도전이에요. 쉬는 것도 도전이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계속 달리는 게 도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멈추는 것도 쉬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도전은 근육과 같다고 했어요. 조금씩 하다 보면 근육이 생기고 조금만 안 하다 보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30살부터는 매년 생일에 가장 무서운 일을 하나씩 해보기로 했대요. 고소공포 중인데도 스카이다이빙하고 히말라야 5000m까지 올라가고요. 나도 할 수 있다는 느낌을 1년 내내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미래 리더들에게 해준 조언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일과 삶, 커리어와 삶이 따로가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죠. 모든 게 같은 근육이에요. 롤러코스터 타는 것도 무서운 인생 결정을 내리는 것도 사실은 같은 근육이라는 거예요. 작은 도전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도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메타에서 MAU 20억 규모의 글로벌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체득한 건 다양성과 포용성 기반의 팀 빌딩이었어요. 실제로 그가 재직한 기간 동안 메타는 5,000명에서 5만 명으로 10배 성장했어요. 이런 하이퍼 그로스 환경에서 일관된 조직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다양성을 수용하는 조직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의 조직 문화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에요. 글로벌 기업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그의 행보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